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독일 땔감은 물론이고 원자력까지 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쓰며 에너지 확보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독일 국회의 사당을 보던 그는 획기적인 생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는 한국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결론에 많은 유럽 에너지 담당자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이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아예 끊어버리자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하던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급하게 에너지 다변화를 계획하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후퇴하는 변화를 꾀했습니다. 부랴부랴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화력발전소 폐쇄를 계획했던 것을 전면 처리하는 데 에너지 선진국이라며 자존심을 내세웠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에 민낯을 드러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바로 독일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게서 수입하는 국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환에 있어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요. 독일이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선 시설을 다 바꾸거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에 러시아 의존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지 않은 결과 결국 독일은 스스로의 발등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독일은 안간힘을 했으며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올라프 쇼츠 총리는 집단 행동을 선언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 독일의 비상 상황을 논의하기에 이릅니다. 이미 3단계 비상대응 계획 중 2단계인 비상정보를 발령했던 독일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3단계 선언까지 생각하는 상황, 심지어 법까지 뜯어고치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으로 인해 에너지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막기에 독일 정부가 파산 직전에 에너지 업체를 구입해 국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면서 적극적인 대처에 넣었습니다. 국민들이 연료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노동자들에게 300유로 한화로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더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는 300유로, 학생에게는 200유로가 지급됩니다. 주거보조금을 받는 대상도 현행 64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리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동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걸로는 독일의 에너지 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동 국가를 비롯해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도 논의하며 석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접촉했으나 이대 국가들도 에너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제한을 건 상황.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에게 남은 기름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미국이 증산 요구에도 눈아가 깜짝하지 않았던 이들이 독일의 부탁을 들어줄 리는 빤모했죠. 시민들도 독일 정부의 정책과 지원만을 믿을 수 없기에 스스로 에너지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시민들은 산에 올라가 땔감을 캐로를 이용하는 생각을 하는 한편, 무게에 있는 친척들의 동원에 기름이나 땔감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원래라면 친환경 정책이 일환으로 이런 독일 시민들을 정부가 단속해야 하나 사정을 알기에 이들을 묵인하는 상황. 올라프 쇼츠 총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죠. 그런 가운데 쇼츠 총리의 눈에 들어온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국회의 사당이었죠. 그리고 국회의 사당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놀라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단으로 한국의 온도를 떠올린 곳입니다. 추운 겨울날 선주들은 따뜻한 구들장 아래에서 몸을 녹이고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견되는 온돌은 옥스포드 사전에도 온돌로 기재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쇼트 총리가 국회의 사당을 보고 온도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사당이 한국 전통기술인 온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에너지로도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에 넓은 국회의 사당을 데우기 위한 방법으로 독일은 온돌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보통 독일의 난방은 하이중이라 불리는 라디에이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따뜻하게 대여물이 파이프 간의 통과에 방을 데우는 원리로 증기가 방 안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건조한 실내가 되기 십상이죠. 가정집이라면 하이줌을 이용한 난방에 무리가 없으나 큰 건물일 경우 전체 건물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한 하이줌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효율적이고 난방비 부담으로 큰 건물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독일 건축가들이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복사 냉난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는 난방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도 한국의 온돌이 독일 국회의 사당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원들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덕분입니다. 낙수장을 비롯해 수많은 혁신 건축물로 명성을 펼친 그는 온도 시스템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 온돌을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도입하면서 서방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916년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에서 난로도 없이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난로그 일반적이었던 서양과는 다른 논리로 방을 높이는 것을 본 그는 이를 무척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온돌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자신의 건축물에 온돌을 집어넣게 되고 그의 건축물을 공부한 이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집어넣으면서 소방세계에 온돌이 퍼지게 된 고시조 철주 총리는 즉각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이릅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통해 한국 온돌 업체의 도움을 받아 온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사 냉장만 시스템을 깔아주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국회의 사당에 태극기를 내걸며 한국에 환호했다고 하죠. 호야 홈택을 비롯해 한국 온돌 업체들은 독일의 제안에 뜻하지 않은 수출 기회가 열리며 에너지 특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세계에서 난로 대신 목사 냉난방을 깔아달라는 요청이 폭주하는 독일도 적극적으로 용도를 요청하면서 초대받기위를 잡게 된 것이죠. 이미 온돌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와 업체들은 에너지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효용을 일찍 깨달아 10년 전에 미리 온돌을 설치한 독일의 한 요양원은 에너지 문제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젤렌도르프 노인 요양원은 난방에 특히 신경을 써서 독일식 하이중 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난방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하이중에서 나온 건조한 증기에 매년 요인들이 기관지 문제로 호소하는 것에 지척기의 이를 대체할 좋은 방법을 노인요양원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이 알려준 온돌을 접하게 되었고 젤렌도르프 노인요양원은 전체 오실과 주요 시설을 바닥에 온돌을 설치하게 이릅니다. 그 결과 겨울에 노인요양원은 기관지로 인한 질병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감기가 폐렴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오늘의 존재는 젤렌도르프 노인 요양원의 특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마는 독일인들은 젤렌도르프 노인 요양원의 난방을 신기하게 오겠죠. 프랑스에 위치한 루이비통 박물관 역시 난방 시스템의 효능을 일찍 깨닫고 미리 바닥에 설치한 경우입니다.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바닥에 난방을 깔아 놓았기에 관광객들과 직원들은 추위에 돌 필요 없이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었죠. 중국에서도 부유층들이 온돌 시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온돌에 신기하게 욕했던 중국인들이 온돌을 직접 체험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후기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 대부분 노출된 북유럽 국가 덴마크에서도 한국 온돌이 요가를 직접 체험하고 온돌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덴마크 공대 비안의 오이슴 교수는 온돌은 세계적인 수준의 난방 시스템이고 전 세계적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구원할 희망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한국도 온돌에 반응하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를 도입한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최근 개발 중인 신형 전기차 GV90에 온돌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모빌리티 온돌이라 부르는 시스템을 통해 차량 실내 공간을 훈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자동차 주간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매체에서 한국의 온돌을 주목하는 기사를 지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2022년 유럽에서 벌어진 에너지 위기가 한국 온돌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슬기로웠던 한국의 전통문화가 재발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